여러분 혹시 숫자 0의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중국의 세관 장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란산 원유 세입량이 4년 내내 숫자 0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장부상의 실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마술쇼나 다름없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와 경악을 동시에 자아내게 만들죠. 하지만 장부와는 달리 하늘 위에서 지켜보는 인공위성의 눈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선박을 추적해보니 서류에는 영인 기름이 실제로는 하루 140만 배럴이나 중국으로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연간으로 치면 무려 5억 2천만 배럴인데 이 거대한 물량이 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스며든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마치 투명 인간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정말 흥미로워요. 중국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란이란 거래 안 해 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생존을 위한 검은 피를 수혈받고 있었던 셈이죠. 이 14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자 미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의 결과물이에요. 사실 이 마법 같은 간극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힌트는 엉뚱하게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숫자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중국의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는데 그 수치가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원유량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생산하지도 않은 기름이 어디선가 나타나 말레이시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중국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이 기묘한 이름표 바꾸기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공해상 한가운데서 마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바다 위에서 수만 톤의 기름을 주고받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밀수작전이자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 은밀한 거래의 주역들을 만날 시간인데 그들은 바로 유령선단이라 불리는 1300척 넘는 배들이에요. 이 배들은 전 세계 해상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정체불명의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답니다. 평범한 상선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재의 그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의 화신들이죠. 작전의 시작은 이란 남부 해안의 원유 터미널인데 여기서 유조선 한 척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할 때부터 모든 연극이 시작돼요. 선장은 배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자동 식별 장치를 슬그머니 꺼버리는데 그 순간 이 배는 지구상의 모든 디지털 지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바다 위에는 엄연히 떠있는 유령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유령선은 어둠을 틈타 공해상으로 나아가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유주선과 나란히 몸을 맞댑니다. 파도가 치는 망망대해에서 두 거대 선박이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호수를 연결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펌프가 돌아가며 이란의 검은 기름이 다른 배의 탱크로 천천히 넘어가는데 이걸 업계에서는 선대선 환적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의 국적을 세탁하는 일인데 기름을 넘겨받은 쪽의 서류에는 출발지가 오만이나 말레이시아로 적히게 돼요. 이란이라는 글자는 그 어디에도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세탁된 기름은 비로소 당당하게 중국의 세관을 향해 출발합니다. 중국 세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할 때는 이미 완벽하게 가공된 깨끗한 서류만 남아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미국의 재무부가 눈을 불켜고 감시하며 650척 넘는 배를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이 유령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살아남아요. 배의 이름을 바꾸고 국기를 갈아 끼우고 서류상의 주인을 수십 번씩 교체하면서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찾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끝이 나지 않는 숨바꼭질 같아서 잡으려는 자와 숨으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란의 기름을 고집하는 것인지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돈의 유혹에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나 저렴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이란은 제재 때문에 싸게라도 팔아야 하고 중국은 그 덕분에 매일 수천만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서로에겐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죠.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뿐만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는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중국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의 뱅크나 홍콩의 중개업체를 거쳐 자기네 돈인 위완화로 쓱싹 결제하면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피권을 도전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없이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란이야말로 전략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싸고 달러도 안 들고 게다가 서방 세계의 제재를 함께 겪고 있는 동병상련의 처지이니 두 나라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들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유령 기름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서 중국의 실물 경제를 돌리는 곳은 바로 산동성에 위치한 독립정유소들입니다. 황해 연안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이 수십 개의 공장들은 거대한 국영 기업들과는 달리 차주전자라는 별명을 불리며 독특한 익태계를 이루고 있답니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이들이 다 합치면 중국 전체 정유 능력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이 정유소들은 구조적으로 이란산 저가 원유에 중독되어 있어서 국제 가격대로 원유를 사오면 당장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이란의 짠기름이 끊기는 순간 이들의 심장은 멈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 경제의 4분의 1이 이 은밀하고 위험한 유령 거래에 목줄이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실제로 2025년에 미국이 이 정유소들을 직접 겨냥해서 제재를 가하자 산동 지역의 가동률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트럭 윤만 명의 일감이 사라지고 공장마다 시커먼 연기 대신 한숨만 가득 찼는데 이건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의 예고편이었답니다. 제재만으로도 휘청이던 이들에게 이제는 물리적으로 기름길 자체가 끊겨버리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작전명 에픽 퓨리를 전개했을 때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고 이는 곧바로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정조준했답니다. 이란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상으로 보면 정말 좁은 길목인데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돼서 서울에서 수원 가는 정도의 거리예요. 하지만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20%와 한국이 하루에 쓰는 양의 8배나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곳이 막힌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의 혈관에 거대한 혈전이 생겨 모든 움직임이 멈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실제로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유조선들이 피격들이 시작하자 바다 위의 풍경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거대한 배들이 불타오르는 장면을 지켜본 해상보험사들은 서둘러 모든 보험 계약을 취소해버렸답니다. 보험이 없는 배는 그 어떤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기에 수십만 톤의 기름을 싣고도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해협 통과를 중단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란 기름만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같은 중동의 큰 손들이 수출하는 기름도 결국 이 좁은 해협을 지나야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중국이 매년 중동에서 가져오는 19억 배럴의 원유가 한꺼번에 이 좁은 감옥 속에 갇혀버린 셈이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도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이 느끼는 공포는 차원이 다른데 그건 단순히 기름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과 25년 전략 협정을 맺고 수천조 원의 자본과 기술을 이란 땅 구석구석에 심어놓았거든요. 이란의 항만과 철도, 그리고 통신망 속에 박혀있는 중국의 자산들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우디 같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려 해도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높아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답니다. 다른 나라의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야 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데 이건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대체하려는 그 나라들의 기름조차 호르무즈라는 거대한 자물쇠에 묶여 있으니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중국이 자랑하던 13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도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저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110일을 버틸 수 있다지만 실제 방출 속도의 한계와 급증하는 수요를 생각하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기름이 바닥나는 날 중국의 공장들은 멈추고 트럭들은 길 위에 서게 되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이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더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관의 굵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새로 깔려면 수년이 걸려요. 전기차로 휘발유 수요를 좀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입량에 비하면 겨우 4% 수준이라 이 거대한 해일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버티고 유럽은 북해 유전이 있지만
오직 중국만이 이란이라는 외통수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베이징의 외교부는 14시간 동안이나 침묵하며 극심한 딜레마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란이라는 동맹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국의 에너지를 지킬 것인지 사이에서 저울질해야 했거든요. 결국 나온 성명은 이란에게 해협을 열라고 압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수십 년간 공들여온 우방과의 관계에 커다란 금이 가는 소리였죠.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인 이 상황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란을 대놓고 도우면 미국의 금융제재가 중국의 본체를 직접 겨냥할 것이고, 이란을 밀어내면 에너지 안보는 영원히 사라지니까요. 폭탄을 맞은 건 이란인데 정작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건 중국 경제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거대한 중동의 폭풍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와 맞닿아 있는 한반도였어요. 이란의 참수작전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의 공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김정은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 시멘트 공장을 시찰하며 담배를 피웠죠. 하지만 그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지도자들이 연달아 제거되는 모습을 보며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과거 이라크 침공 때 김정일이 백두산 깊은 곳으로 숨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그의 경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보면 그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실체적인지 알 수 있답니다. 핵이라는 방패를 가졌음에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그 방패마저도 너무나 얇게 느껴질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북한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하는데, 하나는 겁을 먹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시나리오예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뒷배가 흔들리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결국 생존을 위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란의 사례를 보며 역시 핵만이 살 길이다라고 확신하며 더 거칠게 몰아붙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분명한 건 미국의 시선과 화력이 중동에 묶여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대북 압박은 잠시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은밀한 거래를 제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판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해요. 중동의 불길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는 다시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고 있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이라는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 세관에 영으로 찍혔던 그 유령 기름들이 사실은 전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던 아슬아슬한 무게추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그 추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안정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경제라는 건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공포, 그리고 철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태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1300척의 유령배들이 바다 위에서 엔진을 끄고 멈춰서 있는 동안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잃고 누군가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실이랍니다. 지금 당장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꿈틀거리는 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10년 뒤의 세계 지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공식은 여전하지만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방식은 더욱 잔인하고 치밀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유령 선단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 안목이 바로 거친 경제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지켜줄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세상은 더 이상 친절하게 정보를 떠먹여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숫자와 세탁된 서류로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할 거예요. 0과 140만 배럴 사이의 간극처럼 우리가 보는 현실과 실제 진실 사이에는 항상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심연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리는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란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움직임과 같아요. 왕을 지키기 위해 기사들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액에 허점을 찔러 판을 뒤흔드는 이 치열한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체스판의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판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요? 중국의 산둥성 정요소들이 내뿜던 연기가 잦아들고 중동의 바다가 화염에 휩싸이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예요.
기름 한 방울에 담긴 지정학적 의미와 달러 한 장에 담긴 패권의 무게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공부의 시작이죠. 단순히 주가 지수를 보는 것보다 이런 거대한 흐름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그리고 그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뒤바꿀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파괴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낡은 에너지 체계 위에서 어떤 새로운 권력이 탄생할까요? 우리는 그 변화의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역사의 증인들이나 다름없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진 속에서 피우던 담배 연기처럼 세상의 평화와 안보도 언제든 공중으로 흩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연기가 거치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 현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를 대비한 자만이 웃을 수 있겠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과 용기를 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결국 경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유령선단의 선장도, 중국의 정유소 사장도, 그리고 평양의 지도자도 모두 각자의 공포와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경제 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을 갖게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그리고 유령선단이 다시 이름을 바꾸고 바다로 나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배처럼 탄탄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에너지와 공급망 리스크가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걱정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건 가장 똑똑한 투자 전략이거든요. 이름 뒤에 H가 붙지 않은 환 노출 상품을 살피거나 달러 비중을 조절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 세상을 보는 필터가 하나 더 생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이란의 기름과 중국의 침묵, 그리고 북한의 행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진 셈이죠. 그 통찰력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고 나아가 더 큰 기회를 잡아다 줄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는 우리 삶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가장 재미있고도 잔인한 과목인 것 같아요. 유령처럼 떠도는 기름의 행방을 쫓다 보면 어느새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내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다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런 흥미진진한 탐험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멋진 여행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유령선단이 남긴 항적을 따라가며 새로운 투자의 지도를 그려야 하죠. 위기라는 글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통찰력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겪는 딜레마는 어쩌면 우리에게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을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에너지든 투자든 외교든 하나의 통로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없을 테니까요. 다각화변 시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변동성 높은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 생존 근육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란의 하늘 위에 뜬 인공위성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조망하며 보이지 않는 진실을 포착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140만 배럴의 진실을 찾아내는 그 짜릿한 경험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본주의의 승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만의 경제적 성취를 단단히 쌓아 올리며 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나눈 이 뜨거운 경제 분석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남겼기를 바라요. 지식은 나누면 배가 되고 통찰은 공유할수록 더 날카로워진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이 마주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명쾌하고 풍요로운 경제적 시야로 가득 차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탐험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오늘의 이 선택과 공부가 당신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거대한 유령선단이 바다를 누비듯 여러분도 거침없이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며 자신만의 보물섬을 찾아내시길 응원할게요. 돈보다 귀한 건 세상을 읽는 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당당하고 지혜로운 투자자로 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경제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이란의 불길도 중국의 침묵도 결국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지혜의 재료가 될 뿐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분석해 보세요. 10년 뒤에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을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중 하나로 기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